요즘 시장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 안 드셨나요? 온갖 나쁜 소식은 다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내 자산 가격은 꽤 잘 버텨주는 것 같고 말이죠. 근데요, 이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개의 거대한 먹구름이 만나서 정말 전례 없는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폭풍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죠? 아니, 전쟁이다, 인플레이션이다, 시끄러운데 시장은 왜 이렇게 끄덕수 없는 척하는 걸까? 그 이면에는요, 사실 아주 거대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자, 시장이 강해 보이는 이유, 바로 대중의 착각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 AI 때문에 기업들 실적 최고 아니야? 이러면서 안심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기업 실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금리라는 이 거대한 망치가 기계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주가를 아래로 쾅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의 실체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먹구름은 바로 유가입니다. 기름값이죠. 지금 중동 문제 때문에 이 기름값 불씨가 도무지 꺼지질 않고 있어요. 정부도 이 불을 꺼보려고 나섰는데 결과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가를 잡겠다고 전략 비축유라는 비장의 카드까지 꺼내 들었어요. 창고에 쌓아둔 기름을 시장에 확 풀어버려서 가격을 억누르겠다, 이런 계산이었죠. 근데 시장의 반응은요,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정부는 8,60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시장에 풀려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이 사간 건 절반도 안 됐어요. 정부가 자, 기름 사세요 했는데 시장이 아니, 됐습니다 하고 거절해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나중에 기름 20%더 얹어서 갚아,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마디로 앞으로 유가가 20% 이상 폭락할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시장이 여기에 돈을 건 겁니다. 유가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렇게 꺼지지 않는 기름값 불씨. 이게 그냥 우리 주유소 가격표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모든 자산 가격을 짓누르는 거대한 망치, 즉 금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진짜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유가가 끈질기게 버티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고 결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를 계속 가져가야만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인과관계예요. 아니, 고금리가 대체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높은 금리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마치 중력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이 강해지면 모든 게 아래로 훅 끌려 내려가잖아요. 똑같아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미래 가치는 지금 시점에서 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계적인 폭락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정말 무서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인 국채금리가 4.3%까지 오른다? 그럼 투자자들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에 비싼 값을 쳐주지 않아요. 기업 실적이 그대로라도 주식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 즉 앞으로 벌돈 대비 주가 거품 수준이 22배에서 20배로 그냥 기계처럼 조정되는 거예요. 이건 뭐 복잡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그 결과 내 포트폴리오는 기업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마이너스 10%가 찍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먹을 구름은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뭐랄까 좀 섬뜩한 위협입니다. 바로 시장에 돈이 싹 말라버리는 현상, 유동성 고갈이죠. 곧 다가올 4월에 시장의 피와 같은 돈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이벤트들이 쫙 몰려 있습니다. 특히 4월이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돈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세 개의 큰 이벤트가 줄줄이 있거든요. 3월 말부터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돈이 정부로 쑥 들어가고요. 4월 초엔 기업이랑 개인들이 세금 내느라 돈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월말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줄을 더 쬐지 말지 결정하죠. 4월은 그야말로 유동성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먹구름이 한 지점에서 딱 마주치면요, 그때 이 모든 걸 한 방에 터뜨려버릴 수 있는 두 개의 구체적인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폭탄은 일본에서 밀린 돈 갚기 폭탄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자가 싼 일본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 같은 데 투자를 엄청 해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엔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60엔을 뚫고 폭등해버린다? 그럼 이 투자자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할 거고, 그러려면 뭘 해야겠어요? 들고 있던 미국 주식을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투매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폭탄은 빅 만기 연장 실패 폭탄입니다.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특히 좀 약한 고리인 사모대출 시장의 기업들이 기존에 빌렸던 빚의 만기를 연장하는 데 실패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한두 군데서 문제가 뻥 터지는 순간 다른 기업들도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순식간에 번지면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폭탄들이 실제로 빵 하고 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거 터질지도 몰라 하는 그 공포감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한번 얼어드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 같은 건 사라지고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거 큰일 났다.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모든 위협을 공포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이 폭풍이 어떤 원리로, 어떤 경로로 오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요, 시장은 딱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공포에 질려서 자기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막 던지겠죠.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이 기업의 가치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오직 금리 때문에 벌어지는 기계적인 조종이라는 걸 이해하는 투자자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패닉에 동참하는 대신에 이 재조정이 끝나고 올 결정적인 전환점을 아주 조용히 준비할 겁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곧 닥쳐올 이 거대한 시장의 폭풍 앞에서 여러분의 눈에는 그저 붉은색의 공포와 패닉만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저 푸른색의 새로운 기회, 진짜 터닝포인트가 보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눈 최종 목표입니다.